오늘은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피닉스 성취심리 세미나 중 목표를 달성하는 12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네. 목표를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뇌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단계가 4억만 개라고 친다면, 그 중에 우리가 의식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겨우 2,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 2,000개가 의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을 또 잠재의식에 넣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목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제시하는 12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최상위 3%가 전 지구에 있는 90% 이상의 소득을 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목표 설정 혹은 누군가를 위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솔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솔직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목표라는 것이 타인을 위한 거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뭔가 장애물을 넘어가고 이런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시도하는 것과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내가 바라는 목표를 세우셔서 거기에 맞게 도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 신념, 확신인데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죠. 저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말, 그리고 내가 자주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싶을 생각이 드시면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지? 뭐 항상 불안한 사람인지, 혹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는 사람인지, 내가 긍정적이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는지 이런 것만을 의식하는 것,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생각과 믿음과 신념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에 속지 말아라는 얘기가 있죠.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흐름을 놔두게 되면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에 빠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생각 자체를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CEO 분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뭔가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거울을 보면서 뺨을 치시기도 하고 스스로한테 막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마인드 파워 코치님 같은 경우는 내면에서 스탑을 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고개를 이렇게 흔든다고 해요. 고개를 흔들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퐁 하고 날려버리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만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본인이 의식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언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인식하시고 그것을 내가 개선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결단하시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종이에 목표를 적어본다입니다. 목표를 글로 적으면 굉장히 확고해지죠. 예를 들어서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손가락 근육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글을 직접 쓰는 것은 타이핑 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근육이 사용된다 그래요. 그리고 글로 적음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그 목표를 인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목표를 돈을 많이 번다라고 적지 마시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목표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의 돈을 벌 것인지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차, 뭐 짓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쭉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차값은 얼만지, 내가 집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쭉 금액을 적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한번 쫙 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버셔야 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어떻게 벌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원색적인 단어로 적으시면 더 무의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이 목표가 여러분 안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나에게 가져올 것인지 정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글로 작성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당신 자신에게 질문하라인데요.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목표를 보시고 나 이거 왜 원하지? 나 이거 왜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Y를 적어보세요. 음, 내 마음속에 무거운 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감정, 그리고 부담스러운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막상 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어떤 업무나 해결해야 될 일 중에서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이걸 성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이거를 달성했을 때 내가 어떤 장애물을 다 넘어서고 나를 개선해 가지고 이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어떨지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원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고 내가 이게 정말 달성이 되고 성취가 됐을 때 내 감정은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목표가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간절한 바람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의 출발점을 분석한다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내 현재와 상관없는 너무 터무니없는 목표를 정한다면 사실은 그게 내 내부 안에서 달성될 가능성이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 체계가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내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가 가져가야 될 거, 내가 개선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어느 시기에는 일이 조금 어려운지, 어느 시기에는 일이 좀 잘 되는지 이런 주기들도 디테일하게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또 성과 분석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년 연간을 비교해서 성과 분석표를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시고 이 달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일이 잘 되는 달, 이 달은 좀 어려운 달이라고 한다면 잘 되는 달과 어려운 달의 전략을 조금씩 바꿔서 저희가 전체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어려운 달 때문에 목표가 좌절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스스로를 분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가 엄청 많이 바뀌었죠. 그런 고객의 니즈를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것, 어떤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 기한을 정한다입니다. 미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시기까지 이걸 내가 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이죠. 성공자들은 사실 연간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휴식이라고 하는데요. 휴식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나머지는 집중해서 휴식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또 쉬는 기간 동안 내가 에너지를 채워서 그 다음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포상 계획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했을 때 여러분이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인 기간과 중간 기간, 중간 피드백 기간,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중간쯤 됐을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달성하는데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을 달성했을 때, 성취했을 때 나 스스로에게 어떤 포상 계획을 줄 것인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아주 큰 목표까지 다양하게 포상 계획을 세우시면 조금 더 네, 재미있게 도전하실 수 있겠죠. 7번째는 장애물을 인식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계획의 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장애물이 뭔지를 아는 것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가 이번에는 70점이었으니까 우리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다음에는 80점을 목표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공부 안 했을 때랑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엔 공부 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장애물로 인식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식으로든 아는 거, 어떤 식으로든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그게 그동안 포기했던 이유, 그리고 끝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도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포기하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흐지부지 1년이 지났다면 사실은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정상에 한 번쯤은 올라서야 원하는 성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산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네, 산에서 보는 풍경, 그리고 성취감, 그곳의 냄새, 그곳의 장면들 절대 잊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부터 여러분이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점점 큰 목표로 네, 여러 가지 힘든 과정과 DB라는 여러 가지 내가 극복해야 되는 시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깊이 파고들 것인지 정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물이 없다면 목표가 아니죠. 그냥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예상되는 방해물을 열거하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배움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8번째입니다. 8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 독서, 학습, 매달의 계획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 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책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것도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에도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당연히 두셔야 하겠죠. 저희 회사에는 직무 컨설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 영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공에 이르는 길을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요청하는 힘 또한 네, 능력입니다.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피드백을 줄 레드팀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내가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어때야 될까요? 음, 평소에 내가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흔들리고 계속 몸이 아프고 계속 나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안전한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피드백을 주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요청하는 힘도 여러분의 곧 능력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피드백 네, 요청하셔야 되겠죠. 9번째입니다. 누가 나의 고객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객이라는 것은 사실 이런 정의가 있다 그래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보상의 법칙, 그리고 봉사의 법칙, 보상 이상의 법칙이 다 설명이 되겠죠? 주는 힘과 받는 힘이 사람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데요. 나는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좋은 씨앗을 뿌릴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튼튼하고 건강할수록 여러분에겐 좋은 열매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하는 거. 보상 이상의 법칙은 조금 더. even more. 좀 더 하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좋은 가치를 제공했을 때 여러분에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힘, 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목표가 더욱 쉽게 달성이 되는 것이죠.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일정한 가치만큼 정확하게 보상을 받는다. 모든 것은 베푼 만큼 돌아온다. 또한 좀 더 유능한 실력자가 되기 위해 내가 좀 더 목표를 더 달성하기 위해선 even more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물론 행동하는 계획이어야 되겠죠. 계획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일수록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고 바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시간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11번째는 가시화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에서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 저희가 사실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더라도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더 좋은 맛있는 열매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 균형을 맞춰서 잘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목표 달성의 순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명 바박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지금 의상 디자이너죠.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건 런웨이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목표에 관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2021년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목표하셨다면 생생하게 가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전 보드를 만드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는 힘 또한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12단계입니다. 여러분께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하고 개선해야 될 지식, 그리고 장애물도 파악하시고, 그리고 내가 시각화하고, 결국에 내가 이걸 결정을 했다면 고집스러움, 결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시는 거죠. Never, never give up입니다. 내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그 다음 목표에 도전해서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마다 이런 12단계를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목표 세팅을 하신다면 아마 2021년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목표와 관련된 시트지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목표 달성의 12가지 단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열렬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목표는 믿을 수 있고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종이에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달성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 건지 그리고 현재 위치를 분석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역량,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분석하시고 그리고 기한, 데드라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장애물 인식하시고 그 장애물 내가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8가지 단계는 당신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트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2021년 나의 업무 목표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왜 원하는지, 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감정일지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은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자, 두 번째는 나와 세상을 분석하는 건데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세상에서 나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맞춰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한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결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나의 역량 또 무엇을 채우면 더 유능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과 관련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져가야 할 것, 그리고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더 채워야 될 것, 그리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예상되는 장애물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건지, 또 누구에게 주기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건지, 네, 적어보시고 요청하십시오. 네 번째는 목표 쪼개기입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당연히 달달이 나눠서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달달이 목표를 한번 정해보시고 실제로 내가 얼마큼 달성했는지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목표를 쪼개셨다면 여기서 지금 1월부터 3월 1분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투두리스트를 쓸 건데요. 쓰실 때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실 수 있는 거로 써주시고 그리고 데드라인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보시고요. 이게 다 적으신 다음에는 우선순위별로 순서대로 클리어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성공 습관 한 가지. 이왕이면 내가 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성공 습관이라고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새롭게 계획하시고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딱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